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발생한 중동전도 결국은 미국이 남의 나라 영토에서 벌이는 대리전이란 관점에서 설명한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매체 RT의 세르비아 발칸 버전에 실린 시니샤 레포예비치란 칼럼니스트의 글입니다. 그는 중동의 사태 에스컬레이션에 이어 미국이 유럽에서의 점령 구조를 통해 전쟁을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로직의 연쇄 반응이라고 레포예비치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두 세계의 획기적인 변화의 일부로 그 폐허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떠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는 다른 많은 국가를 전쟁 구호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세계 질서의 상징 중 하나였는데 그 질서는 확실히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전쟁을 계속하는 데 집요하며 미국 백악관은 이러한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데 훨씬 더 끈질기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지원과 대규모 무기 공급은 이게 실제로 미국의 전쟁이고 이스라엘은 전쟁의 장소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첨언하자면 이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미국과 그 동맹국 대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대리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소모됐을 뿐입니다. 레포예비치는 또 이스라엘 정부는 생존한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추방하거나 시나이 사막 난민선에 수용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 매체가 마치 비밀 문건을 입수해 폭로한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는데 사실은 다 짜고 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런 계획의 실시를 전쟁 선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에 이집트가 전차 부대를 배치한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요르단의 상황도 매우 복잡합니다. 요르단이 가자지구에 군용기를 띄워 의료용품을 공중 낙하시킨 것도 난민 배려 차원도 있지만 국내의 반이스라엘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요르단의 주민 상당수가 팔레스타인인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헤즈볼라가 이미 이스라엘군과 매일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국경 부근에서 로켓으로 이스라엘의 정찰 자산 상당수를 파괴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도 이미 에리트리아 영토이자 홍해를 통하는 군도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 아랍과 페르시아의 정규군만 투입이 안 됐을 뿐 민병대나 개별 국가 산하의 준군사 조직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쟁인데 정식 전쟁이 아닐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세부 사항도 흥미롭습니다. 하마스 전사들은 칼라시니코프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미제 M4 라이플로 무장합니다. 적과 아군이 동일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게 이채롭습니다. 레포예비치는 현재 전쟁 과정이 이스라엘군은 무적이란 신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인명피해를 입힐 수는 있지만 승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첨언하자면 여기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전술적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그리고 지정학적 게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레포예비치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오래된 규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전함과 함께 항공모함 세척을 지중해로 파견했고 페르시아만과 중동의 미국 기지에 병력을 늘렸습니다. 또 미 국방부가 인정한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전쟁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특수부대원이 2,0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수십만 미국 시민의 계획된 대피를 지원합니다. 미국은 헤즈볼라가 통제하는 남부 레바논을 폭격할 수 있고 실제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는 레바논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이란도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 행정부 일각에서는 전쟁 확대가 미국의 패배로 이어질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쟁의 현재 단계가 지속되는 동안 에스컬레이션의 확실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높은 사상도로 인해 지원을 잃게 될 것이며 점점 더 고립될 것이라고
레포예비치는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아랍 세계의 단결과 팔레스타인을 방어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겠다는 결의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랍 세계가 이미 지정학적으로 비서구 통합을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이제 미국의 지역 영향력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최근의 외교 이벤트에서 보듯 미국의 토니 블링컨이 방문한다고 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블링컨뿐 아니라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전쟁이 에스컬레이션 되면 지중해를 통한 에너지 공급과 무역로가 위협받게 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유럽 경제를 초토화시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이미 기진맥진해진 상태에서 중동까지 에스컬레이션 되면 집단 서방은 붕괴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유럽의 통합과 미국과의 동맹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발 위기는 유럽에 치명적입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유럽에 전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이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유럽에서 전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독일은 중동 분쟁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자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대규모 무슬림 인구가 프랑스 기독교 부문과 충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모든 의회 정당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비밀리에 논의했으며 국민의 단계를 유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단계를 주장한 자체는 프랑스가 이미 쪼개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도 유럽은 내전을 향해 가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유럽 전쟁 내러티브에 동참했습니다. 동시에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유럽이 정치, 군사 전선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포예비치는 유럽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철수 이후 또 다른 후퇴를 준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현재 서방은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부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분쟁과 중동 분쟁은 그런 과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포예비치는 중동 사태가 극도로 에스컬레이션 될 경우 페르시아만과 지부티 근처에 이미 6척의 군함을 배치한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개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국에는 우크라이나 패전이 공식 선언되고 유럽연합과 그 조직은 그대로 붕괴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노정될 것이며 이성이라는 것도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유럽 내 국가 간 잠재된 갈등을 보자면 폴란드 독일 관계, 독일과 프랑스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서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레포예비치는 구덩이가 바닥에 이르렀을 때는 멈춰야 한다는 옛 아랍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꾸 수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멈춰야 하는 것을 알긴 아는데 문제는 언제 멈춰야 할지를 모른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레포예비치는 최근 1년의 분쟁으로 인해 유럽에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 것과 같은 거대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하면 국경선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이런 새로운 질서에서 발언권이 없을 것이며 그것은 분쟁의 승자가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나 중동이 마찬가지여서 이득은 미국이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포예비치는 또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사라질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대리전에 끼어든 체스판의 돌로 국가가 없어지기보다는 미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정상성의 관점에서 이런 예측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일어난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